파이썬 코딩의 가장 기본적인 들여쓰기 원칙, 규칙을 배웠고 이제는 파이썬에서 코딩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에는 인티저,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정수지 않습니까? 정수가 있고 플로트. 플로트는 수학 용어로 하면은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 그게 유리수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또는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플로트는 부동소수점입니다. 그래서 플로트라고 줄여서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floating point number. floating point number. 부동소수점. 맞죠? 그걸 줄여갖고 그냥 플롯이라고 합니다. 데시멀은 10진법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시멀은 실은 10진법 단위를 나타내는데 소수점을 정확히 표현할 때, 왜냐면은 소수점이 한 7개 가는데 어디선가는 반올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숫자를 끝없이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소수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 끝나지. 계속 반복. 예를 들어서 1.73333333 또는 뭐 나중에 그게 끝나는 지점에 5라면은 실은 그 다음에 6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소수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세 자릿수로 표현하라면은 그 네 자릿수는 반올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 함수가 데시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수점 표현이다. 표현을 정확하게 할 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손쉽지만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파이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캘큘레이터, 계산기는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파이썬도 똑같이 계산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코딩 방식을 소개하면서 가장 쉬운 파이썬을 계산기로 쓰자 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여기 23 더하기 17 이러면은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3 더하기 17을 위에 요 해시 사인이 있고 addition 그리고 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ing a hash sign you can write memos. 그러니까 해시 사인은 실은 아까 타이드를 할 때도 썼지만 이 코딩하는 셀, 개개의 셀에서 그 셀에 메모를 남기고 싶을 때 이 해시 사인을 또 쓰면 됩니다. 근데 해시 사인은 메모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남기기 때문에 여기다 또 한 줄에 메모를 남기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 줄을 엔터를 쳐서 삽입한 다음에 해시 사인을 넣고 그 여러분의 원하는 메모를 작성하면은 그거는 이 코드를, 이 셀을 인터프리트해서 실제 실행할 때 해시 사인 이후 부분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메모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해시 사인, 샵이라고도 하는데 해시 사인은 메모를 넣을 때 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셀에 메모를 집어넣은 거죠. 이 셀은 더하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플리멘트 해볼까요? 그러면 답이 얼마냐면 40이 나오겠죠. 딱 40이 나오잖아요. 계산기로 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분의 2도 하면은 0.6666 쭉 끝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배우는 것이 변수, variable이라는 겁니다. variable. 여기 보면은 x는 23이라 하면은 x라는 변수에 23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할당하는 이게 명령어 줄입니다. 그러면 이 variable name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맨 위에 있듯이 variable은 identifier입니다. identifier는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이미 배운 겁니다. 앞에서 배운 건데 이걸 아까
이전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식별자, 우리말로는 식별자라고 했었죠. 이 식별자의 기본 원칙이 뭐였습니까? 식별자 사용의 기본 원칙은 소문자, 대문자,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수문자 중에서는 언더바, 원래 정확한 표현은 언더스코어죠. 언더스코어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줄 때 숫자도 쓸 수 있습니다. 언더스코어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근데 숫자를 쓸 때 주의할 사항 뭐였습니까? 숫자, 변수명이 숫자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식별자는 뭐 중간이나 끝에 숫자를 쓸 수 있지만 항상 식별자, 변수명은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문자로. 소문자. 대개 소문자를 쓰죠. 그래서 보시면은 X는 여기서 X는 23이란 숫자가 할당이 된 거고요. 그죠? Y는 17이라는 숫자를 할당해서 X 더하기 Y를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일반 계산기에서는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고급 계산기는. 이렇게 하면은 40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세미콜론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그죠? 세미콜론이 보이는데 세미콜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미콜론을 쓰면은 두 명령어 라인을 한 명령어 라인에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23을 X에 할당하고 17을 Y에 할당하는 이 수식이 라인 바이 라인, 그러니까 줄별로 분리된 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이 셀이 수직으로 길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inefficient하다는 거죠. 코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할 경우는 여러 명령어 라인을 한 줄로 쓰면 좋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명령어 라인을 한 줄로 쓰고 싶을 때 개별 명령어 라인을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있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프린트 우리 펑션을 기본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이 프린트 펑션을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한번 더 넣어보세요. 프린트는 소괄호 속에 인자를 넣어도 됩니다. 아까처럼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을 돌려주죠.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죠. 그렇지만 수식을 넣으면 수식의 값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수식은 커마로 구분이 됩니다. 커마로. 현재 4개의 수식이 프린트 소괄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Shift Enter로 실행을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X 더하기 Y는 40이고 X 마이너스 Y는 6이고 X 곱하기 Y는 391이고 X 나누기 Y는 1.35294 쭉 가죠. 그러니까 가감승제를 한 겁니다. 두 개의 X와 Y 값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프린트 속에 하나하나 넣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개개의 계산값이 다 계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된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도 아까 하나 더블 쿼테이션으로 넣었는데 문자열을 2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 문자열을 각각 쿼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두 문자열 사이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코마를 넣어주면. 여기 수식에서처럼 두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할 때는 코마를 넣어주면 두 문자열이 한 프린트 명령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X 더하기 Y가 프린트가 안 됐어요. 프린트라고 한 것만 프린트가 됐지.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소괄호를 이렇게 앞뒤로 넣고 implement 요거를 런을 시키는 거죠. 요 코드를. 그러면 shift enter 하면은 이제 줄을 바꿔서 두 줄이 프린트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코딩 작업을 하는데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우리 일반 수학 쓸 때처럼 코딩에서도 더하기, 빼기는 빼기, 곱하기는 곱하기 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별표라고 흔히 우리 표현을 하는데 asterisk 또는 그냥 별표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표. 그리고 이건 나누기 표시잖아요. 나누기 표시. 그러면은 가감승제가 됩니다.